네, 미국의 고용 지표는 쇼크 수준으로 나왔지만 증시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한 증시 동향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드라기 총재 또 통화하러 시사를 했고 파월 의장도 이런 힌트를 줬고 또 고용 지표까지 쇼크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기 모드로 간 것 같아요. 예. 딱 이제 붙어서 6월달에 이제 FOMC에서 어떤 결과를 내린가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벌써 금리 인하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인도 뭐 3번 했죠. 그다음에 예. 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사실 금융 시장에 이제 키워드가 됐어요. 예. 미중 무역 전쟁이 키워드에 되는데 금리 인하로 갔고 사실 고용 지표 이런 거 나쁘게 나오면 굉장히 뭐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예. 환영하는 일색.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왔는데 그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연준의 이 스탠스는 예. 경기 확장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지금 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얘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예. 그럴 때 당시에 3%에서 6% 2배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 98년도 금융위기가 일어나죠. 예. 그다음에 2004년도에도 다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 예. 금리 인상이 1%에서 4.5%, 4배나 올리는. 근데 이때도 서프라임 모기지로 이어졌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 2015년부터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그 텀이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 줄기설이 올라온 게 미국 금리 인상 뒤끝에 오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이 공포감이 사실 확산이 되고 있고요. 요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0.25에서 시작해서 2%까지 갔거든요. 예. 8배가 오른 거예요. 다른 때 2배, 4배 올라도 그렇게 큰 위기가 왔는데 오늘 8배로 올려놓으니까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신흥국에서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 금리 인하다 이거죠. 그래서 뚜렷한 시그널을 지금 바라는 게 지금 시장의 그런 어떤 큰 흐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쁘게 나와도 예. 좋고 또 무역 전쟁이 이제 타결돼도 좋고 그래서 어떤 자극제를 필요로 하는 즉 정책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변곡점을 기다리고 있는 금융시장의 모습. 이번 주의 시작입니다. 예, 사이클적인 위기론 플러스해서 이제 일단 불확실성 자체로는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그렇죠. 힘을 좀 받으면서 이게 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역 전쟁에 대해서 예. 이게 아주 이 토대가 된 것 같아요. 예. 합의로는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만세불러야 죽어야 된다. 된다.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양국이다. 네. 그래서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낙관할 수도 없고 뭐 열릴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은 G20이 정말 마지노선이다. 이런 뉘앙스를 또 내비쳤어요. 여기서 타결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가 많이 만났지만 예. 차기 대선 전까지 마지막 만남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 이제 6월 17일, 18일부터 지금 대선 이제 출정식이 시작되거든요. 따라서 시진핑과 트럼프는 요번이 마지막으로 만나는데 여기서 뭔가 서로에게 타격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냥 서로 만나는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돼서 내년도 대선까지 쭉 갈 거고요. 사실 뭐 이 선거 전략상에 지금 1년 뭐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예. 상황에서 지금 타결 볼 일은 없거든요. 국민들이 다 타결이 돼도 다 잊어먹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 좀 더 가고요.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거의 이제 소진해 가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까지 지금 걸어놔 있는데 마지막 남은 이 카드가 금융시장이 되는 거죠. 중국의 금융 쪽으로 어떻게 타격을 주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미국 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41개의 중국 IPO를 지금 막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금리로 인한 부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싸움의 싸움터는
금융시장. 지금까지 관세, 뭐 대만, 뭐 예. 히토류까지 다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결전지가 금융시장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무역 전쟁이 이제 멕시코 관세 부과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선이 더 확대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은 멕시코와의 관세 협상은 타결된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세 부과를 무기한 이제 보류했는데요. 뭐 언론에서는 몇 달 전 뭐 합의된 사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서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어쨌든간에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간에 이제 멕시코가 아주 뭐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의 이제 그 국경선에까지 이제 이 국방 경비대를 보냈고요. 근데 이제 사실 멕시코가 얻은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멕시코에 이제 이제 이민 오기 올라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잔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뭐를 멕시코에서 두려웠냐면요. 미국에는 뭐다. 이게 아니라 미국에 신청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아직도 오픈해 놨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미국을 예. 최종 목적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미국에서 터줬습니다. 따라서 멕시코도 이번에 위너가 됐다고 하고요. 예. 사실 그 멕시코 내에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했어요. 잘 해결했다고. 예. 그래서 지금 윈윈한 상태고요. 멕시코의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1분기에 마이너스 0.2% 경제 역성장을 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꼴찌, 그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가 멕시코였는데요. 그러한 경제 사정을 봤을 때 새로운 이런 제재들은 큰 재앙으로 온다는 생각 때문에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무역 전쟁의 여파로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에 영향 어떻게 끼칠까요? 지금 5월 달에 한 500억 달러 이상이 지금 나올 것 같고요. 예. 4월 달에도 뭐 150억 달러 이상이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파치 달러당 7위안이 지금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 6.96에서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파치가 된다면 7위안이 깨진다면 사실 외국 자본의 이탈,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 자본의 이탈이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이러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예. 정차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3조 2천억이 있다 그러는데요. 예. 따져보니까 5천억도 안 돼요. 쓸 수 있는 거, 바로 쓸 수 있는 게. 예. 지금 외자 부채가 지금 1조 9천억에 한 2천억 되고요. 예. 외국에서 이제 투자한 자금 5천억까지 따지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숫자는 많은데 뭐 달러 자산으로 표시된 자산들이 많은데 사실 BIC나 IMF에서 기준으로 삼는 외환보유고 적정액은 예.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중국이 외환에 대해서 지금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5만 불까지는 뭐 상관없이 움직였다가 3만 불로 내렸고요. 3천 불에서 2천 불. 그다음에 뭐 외국의 뭐 자산이나 예.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전면 통제를 하고 있는 걸 봐서 중국이요 외환 보유고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외환 보유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 내용을 보시면요. 1대1로에 투자한 게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화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래서 파치가 되면은 위안화의 절하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한 외국인 유출로 외자본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요. 2015년도 16년도 우리가 예. 경험을 했죠. 1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를 써서 그 환율을 막았던 그것까지를 다시 복귀를 하시면 이것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도 외환 보유고로 잡히고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막 팔 수 있는 카드를 쓴다. 이거는 거의 뭐 네, 설득력이 뭐 없는 없죠. 얘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환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방향인데요. 어쨌든 간에 중국 정부는 뭐 미중 무역 전쟁 연장선상에서 예.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유동성을 이제 늘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예. 사실 금융 시장의 불안 심리는 더 확산이 될 거고요. 뭐 외환 시장 그러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중국 위안화와 동조율이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위안화의 뭐 달러가 강세, 뭐 한화가 약세 이 예. 부분을 떠나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러한 중국의 이 약세화가 가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겐 그대로 100%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한국 원화는
조금 더 약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글로벌 경제 지표,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미국의 요번에 6월 10일, 11일, 10일에서 뭐 CPI, PPI 쭉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숫자로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와의 연계성까지도 보시는 게 요번 주는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예, 그 흐름과 그 의미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건가를 보셔야 요번 주는 숫자의 이런 오도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